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미증시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또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키트주를 포함한 제약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도 주요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빨갛게 물들여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요소 3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위원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때 급등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와, 근데 예상이 정말 적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0중 8구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왔었어요.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 증시에서도 그 속담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아마 좀 애매하게 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좋았다면 아마 폭등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LG전자도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근데 예상에 부합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비 대비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급으로 그래서 원래 11조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12조 5천억 나왔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슈를 받지 못했던 것은 이미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예상대로 그냥 이럴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고 이렇게 좀 재미없게 마무리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끄러운 집에 이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렇죠? 다른 집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IT 섹터들은 일단은 이슈가 좋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죠. 그러면 요건 한 일주일 정도는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다른 집을 가면 됩니다. 그럼 다른 집이 어디냐? 일단 엔터주 쪽에서 국민연금이 4대 기획사를 다 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대 기획사였는데 지금은 하이브, 빅히트죠. 하이브가 포함이 되면서 하이브, JYP, YG엔터, SM 이렇게 4대 기획사를 국민연금이 앞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였었어요. 비중을 줄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참 주식을 잘합니다. 얘네들이 제가 15년 동안 쭉 봐왔는데 참 주식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엔터주들을 산다는 것은 이 주가들이 지금보다는 향후에 많이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엔터주의 흐름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변이 때문에 지금 뭐 난리라고 그러지만 영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좀 확진자들이 좀 늘긴 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12월 달, 1월 달에 비하면은 절반 수준밖에 늘질 않았고요. 많이 그렇게 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지난번에 1,200명대를 이제 올라간 수준인데 사망자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나라 오늘 사망자 1명 나왔습니다. 오늘 1명 나왔고 어제 4명, 그저께 2명 이런 식으로 평이한 수준이어서 아직 사망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폭증으로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들은 그냥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들만 우리나라랑 영국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요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망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 그러면 결국은 그 mRNA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 백신이 잘 우리나라가 이제 접종이 돼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국민연금도 아마 그 부분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결국은 잡힌다라는 쪽으로.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IT의 흐름들이 미래가 밝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움직인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옆집이나 앞집이나 뭐 옆집, 뒷집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은
그거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IT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전략 그쪽이 조금 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엔터주 쪽으로 관심을 기울고 있다는 걸 주목해 주셨는데요. 저희 더 궁금하신 정보는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시크릿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정재훈 전문위원이 딱 80분만을 초대해서 투자전략 강연회를 열 건데요. 날짜는 이제 7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청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CNC. 네, SMCMC고요. CNC고 그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좀 높아요. 3,420원. 네. 30%. 네, 3,420원에 30%시면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최고점에 아마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네. 불안해서 이거 그냥 좀 홀딩을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 교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께 그 방향성 넘겨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밖에 안 떨어졌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2%는요. 심심할 때마다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게 2%씩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해서 20%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적당히 좀 빠졌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하루 만에 20% 빠지면 폭락. 하루에 10% 빠지면 조금 좀 내려왔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하루에 5% 7% 정도 떨어지는 수준은 그냥 눌림목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시장 자체가 잘 빠지질 않으니까 1% 2%만 빠져도 많은 사람들이 놀래는데 예전에 약세장이나 박스권장이나 조정장에서는요. 일주일 만에 종목들이 20, 30%씩 떨어집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양반인 시장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시장인데 어쨌든 2%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2%에 놀래면은 나중에 조정장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래요. 자고 일어나면요. 막 종목들이 쭈쭈쭈쭉 떨어지니까 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SNCNC는 이제 엔터주란 말이에요. 엔터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매수를 좀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4대 기획사들은 매수를 들어오는데 얘는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안 건드리네요. 얘는 건드리지 않는데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물량들은 계속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누적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수급으로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좀 담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매수를 할 거였다면 요 밑에서 좀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 저도 이 SMCNC를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추천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그렇게 급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제 저도 빅히트를 추천하긴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작년과 올해에서 그쪽 종목을 먼저 주느라 SMCNC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바닥에 있어서 이때에서 이걸 추천할까 말까 했었던 자리가 요 자리였었어요. 여기 1,700원대, 1,800원대. 예. 네, 차트를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이라서 네. 한 2,800원 중반, 그러니까 2,85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으니까 3,400원대니까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하겠지만 이거 불안한 종목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긴 하니까. 그래서 뭐 겁내지 마시고 다음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할 때는 최대한 좀 저점에서 좀 싸게. 이거 추천, TV에서 네. 추천주로 받아가지고, 했던 거라. 뭐 타방송 여기저기 네. 가보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그 자리도 네. 뭐 그렇게 딱히 뭐 나빴다라는 건 아닌데 최대한 좋은 종목을 이거 좋은 종목이거든요. 예. 좋은 종목은 싸게 사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3,400원보다는 3,200원에 사는 게 좋고 3,200원보다는 2,800원 사는 게 좋고 한 예. 2,800원에는 2,500원, 2,000원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주식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네. 추가 매수를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 다시 국민연금이 계속 산다라는 얘기는 이건 다시 4,000원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데 지금 비중이 좀 많으니까 조금 네. 더 참아보시고 일단은 네. 2,85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L. 네, SL 들고 오셨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7,800원에 10%입니다. 아, 네, 27,800원이시면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이 전에 들어가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바로 상담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 가격을 보니까 괜찮은 자리에서 잡았었네요. 네, 근데 네. 38,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네. 자꾸 좋다고 해서 안 팔고 있었더니 지금 자꾸 내려가네, 며칠 사이에요. 뭐 계속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죠, 뭘. 자동차 부품주. 작년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나쁜 얘기 나온 적이 있나요? 아, 그렇죠. 중간에 한번 쇼티지 얘기 나올 때에서 조금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다시 좋은 얘기가 최근에 다시 나와 좀 움직였는데 네. 3,800원을 갔을 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800원쯤 갔을 때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만도 요쪽 애들이 조금 흔들렸을 때에서 좀 같이 한번 어느 정도는 조금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팔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니까 완성차들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여기에서 강하게 뻗질 못했네요, 얘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성우하이텍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언제죠? 6월 9일 기준으로 일단 한번 흔들린 흐름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는 현대위아를 추천했었거든요. 사실 요거를 현대위아를 6월 달 초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40% 올라갔는데 제 기억에는 한 30% 정도 수익을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방송 아침에서 얘기해줬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 6월 24일 이 기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때 대비해서 대부분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분위기가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구나라고 느꼈다면 6월 24일 날 현대기아가 흔들리고 뭐 다른 애들도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들이 분명히 그때 흔들리는 걸 잘 봤는데 네. 그러면 25일 날에 올라갔으면 아 이건 매도를 할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26일 날에서라도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네. 그때에서 어느 정도 뭐 다는 필요 없어요. 절반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만 팔았었으면 전 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지나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정은 받았으니까 이 60에서 지금 따라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아, 그럼, 네. 이유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아직 안 팔았어요. 아, 예. 아직 물량들을 팔지 않았고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자동차에 대한 그 지금 실적 시즌은 7월 달, 8월 달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쪽 자동차 부품 실적에 대해서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네. 기대감에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 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팔아 주시면은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매도를 할까 했는데 그럼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그렇죠. 더 가져가시는 게 낫죠. 시장 폭락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폭락 없어요. 우리 코스닥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근데 안 빠져요. 자꾸 현금으로 좀 비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자꾸 요즘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안 빠진다는 얘기인데.
원래 시장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빠지는 거고요. 빠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크게 폭락은 없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폭락하면 기가후에도 많이 물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금화보다는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37,000원이나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4,000원 더 비싼 자리면은 그게 4,000원이면은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10% 좀 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12%를 더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팔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7,000원이나 38,000원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네. 비중을 차라리 줄이주는 게 아, 낫고 네. 이미 벌써 빠졌으니까 이거는 보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사는 건 안 돼요. 왜냐면 60일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시면서 위원님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아, 코리아나인데요. 네, 코리아나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6월 비중은요? 10일 날 5,210원에 구입했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00만 원치 샀는데 네.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아, 60%세요? 아, 방금 전에 6월 7일 날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네네. 그럼 6월 10일 날 이때 고점 때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계속 있었어요. 아, 네. 일단 보유하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이거 화장품 관련 주잖아요. 네, 자,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죠. 60%면 좀 많아요. 자, 예. 많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실적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실적을 먼저 보면 실적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전에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흑자 전환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화장품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건 컨센서스는 나오진 않은데 점점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뉴스만 보게 되면 변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앞으로 한 달 동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죽는 사람들이 거의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근데 퍼가 안 나와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아, 퍼가 안 나와 있어요? 네. PER이 없는 것 같아서. PR이 없다고 한다라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서는 이전에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상장한 지 꽤 됐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예. 지금 화장품주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마스크를 이제 벗는 이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인도, 그다음에 중국 많은 수요들이 지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소비주들의 화장품들은 분명히 이쪽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하나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 네. 그리고 퍼 보시면서 주식하세요? 아니 가끔씩. 가끔씩 보세요? 퍼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언제 맞냐면요. 오히려 PBR이 좀 더 잘 맞는데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를 보는 건데 이게 완전 폭락장일 때는 PBR이 좀 잘 맞기는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동종업종보다 이제 퍼가 이제 낮으냐 이거에서 저평가를 찾는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크릿 강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지수가 1000까지 빠져버린다. 지금 3000이잖아요. 1000까지 빠지면 대부분 종목들이 70% 빠지거든요. 그때에서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치가 장부상 가치가 퍼가 1보다 이하인 종목들을 대형주들을 잘 공략을 하면 그러니까 올라가 있다가 떨어진 종목들 원래부터 퍼가 PBR이 낮았던 거 말고 그런 종목들 잡아가면은 큰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PBR이나 퍼 보면서 주식했다가는 거기에 함정이 오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리아나를 5,200원에서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아마 시청자님도 봤을 때에서도 대충 이 정도면 한 30% 빠졌나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5,200원에서 쭉 빼보면 이게 한 6%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빠져도 크게 안 빠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착시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떨어지는 폭이 30%처럼 보이지만 6%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코리아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 15%가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가요. 네. 네, 한 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지금 누적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한번 올려볼까? 이제 시진핑 주석 이제 한번 온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올려볼까? 혹은 이제 소비주 이제 살아났는데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 한 방에 10% 올라가고 이튿날에 20% 올라가고 한 방에 그냥 일주일 만에 30%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될 흐름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이만큼이 빠져도요. 다른 애들 이만큼 빠지면 30% 50% 빠지는데 얘는 이만큼 빠져도 6%밖에 안 빠집니다. 그게 일단 장점인 거고 두 번째 장점은 시가총액이 조금 가벼우면서 차트를 길게 보면 쭉 빠진 게 벌써 몇 년 빠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빠지고 있죠. 예, 예. 이거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면 이제 소비주 살아난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6,000원은 가고 잘 가면 8,000원 가요, 이거. 네. 이거 8,000원 가면 몇 프로 스윙이냐면 지금 보니까 대충 한 65% 정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65%가 더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찍어보면은 65%예요? 85%예요? 한 65%. 한 65%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목표치가 나오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비중은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면서 보세요. 한번 기가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이게 주황색이 외국인이고 녹색이 기관이거든요. 많이 갖고 있죠? 얘네들이 이걸 돈 안 깨먹습니다. 이걸로 분명히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한번 가져가 보세요. 8,0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8,000원 가면 그때에서는 꼭 전화 주셔가지고 이종우 전문가님이 이거 8,000원 간다 그랬는데 진짜로 갔다. 이런 얘기를 전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주다분이 현재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8,000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지금 이제 스피드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전화 하나 더 가볼 건데요. 일단 시청자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쪽은 궁금하세요? 예, 저기 이화공룡이요. 네. 6,870원에 10%요. 6,870원이시면 지금 8,750원의 종가가 형성돼서 수익권에 계시네요. 아니, 6,870원이면 이게 지금 손절인데요, 손해인데요. 지금 그러시면 언제부터 들어가셨을까요? 이화공룡이요, 지금. 아니, 저기 잘못 말했는데. 아니, 저기 가격을 잘못 말해. 네. 9,410원이에요, 9,410원. 9,410원이시면 혹시 예. 7월 2일 고점일 때 들어가셨나요? 7월 2일이 아니고 이게 네. 한 6월 제가 한 번 이게 한 번에 올라가서 네. 한 번 매매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내려가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과 상담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 9,400원에 사셨는데 혹시 예. 무슨 호재가 나와서 내지는 방송 보다 사셨어요? 좀 막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 예, 아니 방송에서요. 이게 네. 강남에 네, 이 지하를 뚫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음. 간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잘 할 줄을 모르는데 그 말 들으니까 강남에 그 딸네 집에 잠실인데 가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길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하를 맞아요. 뚫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샀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이제 지하로 이제 땅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수혜주인데 예.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도 이하공용 특수건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저터널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장마 때문에 이제 4대강 복구 관련주 해갖고 이쪽 애들이 이슈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슈가 좋아도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요.
이슈를 만들어 놓고 확 올린 다음에 물량을 정리하고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싸게 사고 또 올려놓고 또 팔고 그러면서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갔다가요. 네. 조금 이제 남기고서는 다시 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에 왜냐면 방송에서 막 9,900원, 막 12,000원까지 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욕심에 순간 내가 다시 또 사버렸어요 이거를. 어쨌든 그래가지고- 싸게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이하공룡은 지금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차트에서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차트 흐름은 강하고 여전히 거래량 패턴과 차트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위에 고점 부분에 이렇게 부딪힌 자리들이 있죠. 여기서는 사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자리들인데 그 자리가 9,800원, 그다음에 9,500원 자리들인데 하필이면 그 고점 부분에 샀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거고요. 다시 또 조정받고 다시 60일선 여기 지지도 있고 21선 지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텐데 단가 매수를 좀 더 싸게 안전하게 좀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5,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고 그다음에 6,000원 지지를 받고 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추세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싸게 사는 자리가 한번 내려온다라 그러면 왜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또 급등을 하고 흔들죠. 이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시켜 놓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 손절 물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네, 요것도 보면 한 2, 3개월 정도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손절 물량 나오니까 다시 뛰어 올리고 요 패턴이 반복이라서 이것도 여기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밑으로 쫙 하고 빼갖고 한 7,000원까지 밀 수도 있어요. 그럼 7,000원일 때 다시 이렇게 추매를 할까요? 그러면은요? 내려오면 당연히 추매가 되는데요. 7,000원까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려오면 안 되죠. 그렇죠. 9,400원에 샀는데. 그래서 아직은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아직은 여기 21선 자리 8,700원 1차 지지고 2차 지지가 8,000원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8,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와도 다시 수익으로 바뀌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비싸게 샀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싸게 샀었으면 오히려 8,000원 쪽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들어갔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한 번에 확 올리면서 원래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움직일 때 15%씩은 그냥 움직여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때에선 수익이 나오면 한번 팔았다가 싸게 다시 8,000원 쪽에 잡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오질 않고 손실권역에서 만약에 그냥 떨어진다.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때는. 그때는 7,000원 쪽에서 추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자꾸만 내려가면은 이제 그냥 7,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라고요. 그렇죠. 그냥. 지금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지금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은 챙기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않고 8,000원짜리만 지지되면 일단 보유. 그래서 8,000원짜리 깨지게 되면 더 빠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선 7,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도 7,500원 이런 것도 아니고 7,000원 정도요. 그렇죠. 7,500원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8,000원을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다시 전화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해외 수주 부분 남아 있고 굳이 얘가 거기 이하공룡이 거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대강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주에 들어가더라도 대형 건설주들이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내지는 국내의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내지는 해외의 경기가 살아나서 해외 수주량들이 늘어나서 어쨌든 간에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이것저것 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엮여서 움직이게 되면 저는 내년까지는 건설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흐름이 좋아요. 아직 정배열. 정배열이요. 그렇죠, 대선 주니까 내년까지는 그 안에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래도 혹시 7,000 몇백 원에 내려오면 좀 더 사서 물을 타고 그렇지 않으면 8,000원 유지해주면 그냥 내년 3월 달까지 한 내년 일단은 7,000원 정도로 제가 지지 라인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쯤 내려올 때 한번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10시, 11시 방송도 하니까 그때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서 한번 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주들의 흐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위원님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고민들 스피디하게 상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온 종목인데요. 대림비행코, 자 리모델링 관련 쪽이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8,910원에 비중은 30%. 자 매매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N자형 목표치를 주는 자리에서는 공략하면은 조금 불리합니다. 여기도 N자형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단기 목표치 내지는 이 정도면은 수행이나 중기 목표치를 준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왜냐면 N자형 목표치로 지금 50%가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는 뭐 한 100% 근처로 올라온 것 같고 90%.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10,000원짜리가 그래도 바닥이다.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이겠네요. 그래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사지 말고 8,000원 쪽으로 밀릴 때 사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수 있다면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만약 비중이 10%밖에 없었다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8,000원짜리에서 10% 더 사고 그다음에 여기 7,500원 10% 정도 더 산다라는 전략을 가지면 그러면 거의 깨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비중이 벌써 30%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는 비중에서 수익이 나면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에 다시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이 흐름이 삼성전자 비슷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올해 2월 달에 아주 징그럽게 옆으로 횡보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주 징그럽게 횡보하죠, 그렇죠? 현대제철도 아마 징그럽게 횡보를 할 겁니다. 현대제철의 위치는 지금 여기로 보여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제철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만큼 올라왔는데 현대제철이 요쯤에 모양이 있는 거니까 뭐 조만간에 반등 좀 나오겠죠. 넘어가진 못할 것 같고 계속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이건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긴 한데 물론 그 와중에 지수가 4,000을 간다, 5,000을 간다라 그러면 얘도 8만 원을 가겠지만 지수가 설마 5,000 가겠습니까? 4,000만 가도 땡큐지. 그래서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매수 가격 54,000원. 제가 이거 작년에 19,000원에 추천했었는데 그렇죠? 19,000원에 샀었어야 되는 거죠. 240%인가 220%를 수익을 내준 종목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근데 이거는 저는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아줬다가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좀 싸게 다시 공략을 하거나 그때 다시 재공략하는 게 어떨까.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대제철이 넘어가면 차라리 중소형 철강주들 다른 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나면 일단은 팔아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는요. 고바이오랩 매수 가격은 5,400원. 54,000원이죠. 54,000원 비중은 15%. 이 정도 물려 있으면은 이거는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가져가야죠. 뭐 거래가 너무 없어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박스권의 흐름을 볼 때는 37,000원 여기서 계속 머리를 부딪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 거래가 좀 실리면은 4만 원을 돌파하고 4만 5천 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도 없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도 팔아버렸네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외국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보유는 가능하실 때 4만 원 정도 올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어쨌든 이 지금 거래량으로는 54,000원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거래량 좀 실리면 다시 좀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미코. 자, 미코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14,744원.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 흐름들이 다 재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아침에 속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IT 부품들도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일부 종목들은 가긴 했습니다. 저는 근데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게 정상이니까. 원래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올라가거나 지금처럼 빠지거나. 근데 빠질 때 원래는 폭락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원래 이제 시장이 고점을 칠 때에서는 좋은 얘기를 실적 발표를 해놓고 시장이 개폭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투가 나오고 계속 빠져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개폭락은 아니고 삼성전자 1%도 안 빠졌죠. 0. 몇 %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을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얘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15,000원 쪽은 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코도 이 정도 지금 박스권을 이 정도 줬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됐죠. 그렇죠? 그래서 15,000원, 16,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손절하지 말고 버텨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상담에 SK증권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올라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지수가 4,000을 가야 됩니다. 지금 4,000 못 가죠. 그렇죠? 지금 지수가 아주 징그럽게 뭐 박스권처럼 느낌처럼 움직이잖아요. 폭등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증권주들도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횡보를 하는데 건설주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 열심히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0% 이상 올라가면 그다음 타수는 증권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증권주가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주도 많이 못 갔는데 그래서 건설주는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근데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다음 순환면은 증권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증권주는 지금 매수 가격은 없으시네요. 한 1,100원에서 1,150원까지는 그냥 뭐 심심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에요. 그 정도짜리는. 지수도 안 무너지고 신고가권이니까. 근데 증권주가 저는 SK증권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크게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6,300원도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전산업을 보면 돼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폭등해서 움직이지만 이게 길게 보면은 정말 징그럽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기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SK증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되면 그쪽의 섹터들이 지금 원전 테마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몇백 프로 올라가듯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아주 징그럽게 그냥 안 움직이고 맨날 빠지고 이랬던 종목들이 그렇죠? 이랬던 종목들이 이렇게 보면은 계속 빠졌던 이렇게 쭉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증권주들도 저 흐름이 언젠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길게 보면은 저 흐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전기술도 그랬어요. 한전 KPS도 그랬고 그래서 그 정도의 전망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SFA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유튜브 상담에 45,700원에 비중 15%. 자, 아까 전에도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말을 듣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실적과 LG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안 움직일지언정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이미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발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때가 되면 개인들이 관심이 사라지고 아 이제 IT는 쓰레기구나. LG전자 쓰레기구나. 실적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안 가는구나. 이제 LG전자는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 움직입니다. 원래 개인들이 외면을 하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실적이 좋은데 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이제 개인들이 약 올라서 이제 쫓아들어 올라가면 또 빠지고.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당장 안 움직여도 이것도 45,000원, 47,000원 갈 때가 되면 간다. 그래서 45,700원 정도에 물려있는 부분들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대신에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7월달, 8월달에서는 한 번은 IT는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만 콕콕 담은 이정수 위원님의 스피드 상담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1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레고 캔바예요. 네, 레고 캔바이오 들고 오셨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4,700원에 30%. 네, 54,700원이시면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네. 지금 7월 1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들어가신 걸까요? 오래됐어요. 아, 들고 계신 지 많이 오래되셨어요. 매도를 많이 놓쳤어요. 아, 네, 타이밍을 조금 놓치셔가지고 언제 가장 큰 수익으로 빠질 수 있을지 위원님께 고민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4,700원의 비중은 30%.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계속 수익이 나왔는데 그냥 안 팔고 있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주가가 낮은 바닥에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차트를 이렇게 길게 한번 볼게요. 보면은
8,000원짜리 종목이 74,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계속 적자 지속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나올 때 오늘 저항으로 부딪히는 요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도 계속 사고 연기금도 계속 사고 그런 부분들이라 아직 강하게 좀 떠 있어서 이전에 또 고점까지는 올라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수급만 봐서는. 근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8,000원짜리 종목이 벌써 800% 가까이가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일서부터 65,000원서부터 75,000원까지 계속 분할로 좀 매도를 했다가 뭐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원래 샀던 자리 있죠? 54,000원 이하, 뭐 5만 원짜리 그런 자리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추가 매수나 아니 다시 재매수나 뭐 그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뭐 10만 원까지 노려본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사망자 안 나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국 사망자 최저치입니다. 영국도 최저치예요 지금. 인도도 최저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치예요. 사망자 안 나와요 지금. 이러다가 이제 mRNA 백신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이제 11월 달에 집단면역 끝나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제 치료제가 나온 애들 위주로 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렇게 치료제 나온 부분들이 없죠. 그러면은 제약주 상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날 때마다 좀 분할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할을 매도하는 전략 추천해 주셨네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농화성요. 네, 한농화성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400원에 30%요. 15,400원이시면 혹시 언제부터 보유하셨나요?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3개월 동안 보유하셨는데 약간의 그런 횡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그 답답함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러 전달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농화성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섹터로 네. 들어가신 거죠? 예.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가는 것들만 요즘에 움직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시원스럽게 막 올라갔어요. 예. 가지 말라 그래도 맨날 도망가서 맨날 올라가고 살라 그러면 맨날 급등해갖고 못 사게 만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좀 사서 좀 수익 좀 내보나 했더니 올라가진 않고 맨날 빠지긴 하고 그렇죠? 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아서 뭐 사신 지도 뭐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2달 안 됐죠? 그렇죠? 한 두세 달 안 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2-3달 안 됐죠? 예. 일단은 수익에서는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든지 얘네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지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죠,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수익을 내는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비중도 30%래 가지고 네. 조금만 수익이 나면 그냥 나올 생각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을 나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욕심내면은 뭐 2만 원, 뭐 17,000원 요 정도 가능한데 저는 욕심내는 것보다는 장이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얘도 올라가겠지만 바닥 쪽에 있는 애들 다른 섹터에 있는 다른 업종들도 얘네만큼 실적이 괜찮을 텐데 굳이 꼭 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피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열심히 사요.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5%의 지분이면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엔터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을 놀리는 게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엔터주의 흐름들이 왜 좋을 건지는 제가 간간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 컨텐츠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동차들이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운전 안 해도 되잖아요. 완전 자율.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돼버려요.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예. 그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는 분명히 온단 말이죠. 예. 그리고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애들이 컨텐츠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서 인도네시아나 중동이라든지 중동하고 미국하고는 이슬람 국가하고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 마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 그 문물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건 잘 본단 말이에요. 뭐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게 뭐 종사가 잘 맞고 이래갖고.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컨텐츠를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컨텐츠에다 투자하거나 합병 이슈도 분명히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바닥에는 엔터주들이 훨씬 더 좀 더 얘보다는 큰 수익이 날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그거 아니더라도 차라리 반도체 OLED는 아직 올라간 게 없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는데 OLED 쪽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16,000원 정도에서 17,500원까지 그 정도만 욕심내시고 판 다음에 OLED 장비나 아니면 엔터주나 이런 쪽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요새 계속 흐름이 네. 그 선에서 계속 뒤집어지 해가지고 제 걱정은 오늘 그래도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그 무슨 신풍제약인가 그 한가 같죠? 예, 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잖아요. 올라가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얘가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뭐 단 조금이라도 나면은 이제 나올까 생각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점만 안 깨지면 올라가요. 여기 14,000원만 안 깨지면 올라가려고 모양은 잡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아셨죠? 16,000원 선에서 그냥 그렇죠. 수익 나면 거기서 이제 팔으시는 게 제일 좋고 얘도 실적도 괜찮아요. 보면은 실적 뭐 이렇게 빠그러지지 않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실적들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욕심을 냈을 때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팔아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OLED 관련주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마지막으로 스피디하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네트웍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 이것도 이제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 엔터주 쪽인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게 이제 매년 한 번씩 꼭 추천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보면은 2008년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마다, 여기 바닥에 있을 때마다 항상 추천한 종목인데 작년에는 추천을 못했어요. 딴 거 보느라. 좀 아쉬워요. 작년에는 초록뱀 100% 수익 내줬죠. 그거 보느라 이걸 추천을 못했는데 좀 놓쳐갖고 조금 배가 좀 아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신 가격대는 3,290원.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도 비싸서 잘 공략 안 하는데 이분은 잘도 공략을 하셨네. 자, 그래요. 일단은 요 61선을 깔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수익 나면은 뭐 팔았다가 다시 싸게 다시 사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조금 더 모양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아직 그 감이 좀 덜 익으면 떫잖아요. 아직 얘는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다시 3,500원 쪽 올라오면 팔아뒀다가 계속 째려보면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싸게 내려오면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실전 매매 종수에서 언젠가는 추천하겠죠. 타이밍이 맞아들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이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얘는 5,000원을 넘어갈 종목입니다. 얘기했어요. 5,000원 넘어갈 종목이라고. 아직은 조금 덜 익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OCI. 자, OCI도 움직이기 전에 이미 작년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올해서도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박스권으로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20만 원 쪽으로 15만 원, 20만 원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은 12만 4천 원에 사셨으니까 최근에 사셨네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11만 원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 10만 원 이하에서 좀 건져서 좀 싸게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 샀었으면은 좀 편안하게 들어갔을 텐데 요거는 일단 길게 보세요. 여기서는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계절을 깨먹을 종목은 아닐 겁니다. 15만 원, 20만 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스피드 상담도 2번이나 가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 노란톡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주유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